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 황선암입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원론편을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요번에 이제 그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썼는 책, 아이 키울 때 꼭 필요한 것, 그 86쪽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내쫓기를 한다고 했죠. 그죠?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사실은 때리고 싶은데 때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리지를 못하고요. 말로 위협하라고 너 이거 안 돼, 이놈의 새끼 왜 그래, 너 이거 하면 안 데리고 갈 거야, 때려줄 거야, 혼낼 거야, 뭐 안 사줄 거야 해도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 하면 내 쫓아내는 거예요. 내 영역에서 어떻게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집 밖으로 많이 쫓아냈어요. 대문 앞으로 많이 쫓아내고 교실로 쫓아내고 했는데 요즘은 사실은 그렇게 쫓아내는 거는 좀 드물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또 많이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나 하면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놓기도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의자 아니면 네 방으로 들어가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부모들은 85쪽 제일 아래째 줄입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이의 반성을 시키거나 또 아이의 아이의 모습을 보기 싫은 마음에 또 아이와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화가 났단 말이야. 때리고 싶은데 이거 때리지를 못하는 거야. 요즘 또 때리면 안 된다 이걸 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새끼들 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아니면 어린 아이들은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놓는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요. 아이가 꼴보기 싫다는 얘기인 거야. 그것을 밀쳐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기 방으로 쫓아버리거나 심지어 집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자, 요즘은 부모들이나 교육학자들이 이런 행동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나오네요. 교묘하게 생각하는 의자 또는 생각하는 공간으로 아이를 격리시켜버립니다. 아이들 학교 유치원에 가보면 그 생각하는 의자가 있고요. 어떤 공간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를 이제 그쪽에 격리시켜 놓는 거예요. 자, 아이가 그 책상에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무엇을 생각할까? 내가 정말 잘못했다 라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사회 규범과 약속을 잘 몰라요. 그것을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부모가 올바른 교육을 내려야 되는데 이건 역시 뭐예요? 어떠한 것을 격리시켜버리면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봤을 때 얼마나 모멸감이 들겠어요? 그 다음에 또 아이가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무엇을 생각할까? 우리 방송 들으시는 그 어른들요, 우리 성인들, 상상화? 이런 거 하나요? 상상해서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보라면 어린아이들 잘 그려요. 어른들 아무것도 못 그립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생각하는 대로 글을 한번 적어보라 하면 생각 잘 돼요? 우리 생각 잘 되는가요? 어른들도 생각이 잘 막힙니다. 어른들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 앉아서 무엇을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가 뭐예요? 이게 버려졌다는 느낌 아니면 격리되었다는 느낌이 훨씬 더 크게 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제대로 해결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자신의 방 또는 생각하는 의자, 생각하는 방으로 내쫓았다고 하면 자기의 방 또는 생각하는 의자에서 아이는 이러한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서 절대로 승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오히려 불쾌한 생각만 커지게 되고 어쩌면 복수심만 키우게 됩니다. 자기가 변명만 늘어나게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왜 이래 뭐 이런 거 내가 이게 뭐라 창피하다 이런 생각 모멸감만 들게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또 더 중요한 건 이래요. 자, 내쫓아가지고 부모가 빨리 어느 순간에 그것을 끌어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나오면 네가 뭘 생각했니? 그러니까 부모의 올바른 답을 들을 때까지 아이를 추궁을 해요. 그렇든지
또 하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밥 먹을 때 되면 슬그머니 나와요. 그냥 풀어버리거든. 이거 뭐예요? 원래 원칙이 무너지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불필요하게 긴장관계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긴장관계가 계속 지속되면 누구든지 빨리 승복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거래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이러한 긴장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자면 어느 쪽이나 성숙함을 보여 승복하는 아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말을 듣기 전에는 아이들을 풀어주지 않아요. 그죠? 계속 닥달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대개의 아이들이 고립감을 이기지 못하고 부모의 강요, 너 무슨 생각했어? 그 생각했지? 그래, 너 잘못했다 했지? 이렇게 해서 뭐요? 부모의 생각에 의해서 계속 강요만 하게 되는 겁니다. 강요해서 그게 일시적으로 승복하는 것처럼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겉으로만 사과를 하고 긴장관계가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부모도 왜 바쁘니까 애를 그냥 잘못했다, 뭘 잘못했는지 그게 어떠한 죄에 대한 피드백을 없이 슬그머니 내가 바쁘니까 아이를 풀어버리는 거야. 그럼 아이들은 뭐요? 대충 지나가면 다 부모마저도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겉으로만 사과를 하고 긴장관계가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요. 근데 또 요거 그 밑에 나오네요. 이러한 관계를 잘 설명하고 교육을 시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아이를 내쫓았다가 일방적으로 내풀었다가 어떠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해결책도 없이 부모의 일방적인 거에서 이랬다 저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멸감만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나쁜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차라리 한 대 맞으면 솔직히 더 편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이를 방으로 좀 내쫓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자녀를 고립시키거나 추방시키는 것은 처벌 가운데서도 가장 음흉스럽고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한 해결도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고립시켜버리거든요. 이거는 음흉한 자극이 되는 거예요. 또는 때로는 아기에 찬 처벌에 속합니다. 아이가 한 거 할 수 없는 아이의 변명도 듣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쫓아내버리는 게거든요. 근데 부모의 속내를 숨기고 부모가 어찌할지 바를 모르니까 그 아이를 밀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도 해결 방법이 안 나오고 부모도 해결 방법이 안 나오거든요. 자, 볼게요. 거기 앉아서 이게 자기 방이나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하나 하면 걱정, 죄의식, 창피한 수치심은 물론 분노, 안갚음과 복수심 등의 걱정에 시달린 채 혼자 남겨두게 되면 그 아이는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게 되고 부모의 애정을 다시 찾을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흉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한 대 때리는 게 나은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렵거든요. 어른도 그렇대.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는 부모의 강요에서 해야 한 거예요. 거기 앉아서 아이들이 그것을 생각할 수가, 메커니즘 자체가 죄나 악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허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내가 그 논리성 있게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엔 안 그래야지.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빨리 벗어날까에 대한 그 교묘함만 키워주게 되는 거거든요. 자, 또 볼게요.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 행동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를 알 권리들이 자식들한테 있습니다. 해결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일방적으로 뺏어버리는 거잖아, 부모들이. 자, 아이들은 버려지거나 거부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되고요. 그들이 실수로 저지르면
부모의 사랑과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엇인가 하면 현명하게 네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부모도 마음이 아프고 너도 계속 그걸 같은 것을 반복하게 된다면 너도 약속과 규범을 계속 어기는 아이란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버려진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자녀들에게는 부모들이 안전한 피난처이며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혼란스러울 때 부모들이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가르침을 줘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내치고 때리고 혼내고 쫓아내고 이것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 그렇죠? 자, 그러면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뭘 할까? 자기 방 안의 장난감이나 애완동물이 사태 해결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올바른 훈육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이들을 내쫓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이거는 엄흉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사태를 직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든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아이한테 떠넘겨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과연 무엇을 생각할까를 꼼꼼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우리 부부싸움을 해보죠. 부부싸움에서도 서로 뭐예요? 말도 안 하고 자기 방에 탁 들어가 있을 때 어때요? 이게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이 들지 않던가요? 근데 부자지간에 그게 부모 자식 간에는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그랬던 행동은 뭐예요? 엄마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인정해줘 하는 신호인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것은 일어난 사건을 바로 보는 부모의 시야를 키우는 데만 있지, 거기에 대해서 봐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떠한 일이 생기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부모는 거기에서 좋은 것 하나를 발견하는 힘을 길러내야지, 무조건 그렇게 가야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하나, 아이들이 그것을 봤을 때 나는 뭐예요? 딱 하나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내 아이는 완전하고 원만하다. 반드시 좋아진다. 무한천재니까 언젠가는 천재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엄흉한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다소 잘못하더라도 내가 지켜볼 힘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평화로운 상태에서 그 아이들을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끝에 드러난 상황은 내 마음을 보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이 일그러지는 것을 바로 보고요. 즉각 내 마음을 행복한 쪽으로 끌어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아이, 썩을 썩이는 내 아이는 뭐예요?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천사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될 때까지 저희들은 끊임없이 뭘 해야 된다? 무한히 감사하고 무한히 기쁨을 표현해야 되고요. 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 반드시 그렇게 살으라고, 또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또 특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분명히 더 잘하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